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1508년 명정덕 3년 좌의정 박원종이 또 두 번 사퇴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은 원수요 대신은 고갱이니 고갱이 불안하면 원수가 어찌 홀로 편안하겠는가. 날마다 사면을 청하니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종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본디 무부로서 다른 재능이 없으므로 공말을 일삼아 과제를 취하였으니 조두 시서에 있어서는 이미 좋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묘를 만나서 직위가 높아지고 성상께서 중흥하시는 날에 이르러 작은 공로를 거두었는데 신을 어뜸으로 삼아 관작이 승품을 다하고 직위가 삼공에 참여하니 절족 복속의 부끄러움을 늘 품었습니다. 전에 그를 올려 사퇴하였으나 윤호를 입지 못하고 애써 직에 나아가게 함이 이미 이제 3년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두세 번 아뢰었으나 부드러이 효유하고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은 아주 간척박절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의 안위가 정성의 현부에 달려 있으므로 임금이 정성을 임명하면은 공훈을 가지고 외람되게 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덕망이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고 독서가 고금을 알만하고서야 정성의 도가 제대로 되어 온갖 관사가 각각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니 상부가 어찌 신의 반식하는 곳이겠습니까? 하물며 지금은 새로운 정사의 처음이야 이라 조야가 기뻐하며 태평을 기대하므로 그 책임이 참으로 정성에게 달려 있을거늘 신이 이 자리에 오래 있어 광관이라는 책망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신하는 은총과 이록을 가지고 성공에 있지 말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 같은 자가 어찌 공을 이루었다고 자처하겠습니까만 총리는 신하로서 오래 있을 만한 곳이 일이 아니며 더욱이 정성자리는 공로를 가지고 제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비답에 내려 이르기를 주에는 소공석이 늙기에 이르러서도 물러가지 않았고 한에는 진곡력이 종신토록 정성이었으니 대개 사직을 위하여 떠나지 않은 것이다. 어찌 성만한 지위에 있는 일이 험이 되겠는가. 공이야말로 세상에서 빼어난 재주와 무사람보다 뛰어난 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계책에 앞장서서 백성을 건지리 높은 그 공훈을 영색토록 잊을 수가 없다. 과공이 의지하는 바일 뿐 아니라 참으로 만백성이 길이 의뢰하거늘 이제 공이 이루어져 자신이 물러가는 것을 뜻으로 삼아서 이념하여 세수를 올리려고 하니 회보하고서 독선하고자 하더라도 다만 과공을 도울 사람이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가? 과공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한 사직을 생각하지 않는가? 공이 이미 나를 도와 간대의 업을 있게 하였는데 이제 비록 조야로 스스로 무힘쓰더라도 바다에 뜬 듯하여 건널 바를 모르거늘 공이 여기서 만약에 주접을 저 앞뒤로 하지 않는다면 전에 나를 도운 것이 곧 나를 빠뜨리는 것이 되는데 공이 어찌 이런 일을 차마 하는가? 이름이 산서에서 나왔다 하여 정승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전에 대왕을 맞아들인 주발과 선제를 세운 곽강도 다 산동에서 나왔는데 태산이 수돌이 되고 황하가 띠처럼 되도록 변함없이 홍원 기도를 기대하였는데 장마의 가뭄에 장마를 만들고 내의 배를 만드는데 어찌 계옥의 기망을 저버리겠는가. 이 진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위에 관계되니 빨리 출사하여 이를 보살피어 나의 이 지극한 마음에 부응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일 중종 7년 중종 3년 10월 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성은 김극교의 일은 여인에 관계되었는데 입기로 논하여 죄안에 기록하면 법의 적용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부원군 이상에게 널리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최한홍은 일도의 주인으로서 탐오를 감행하였으니 빨리 추문하여 거주를 다스려야 합니다. 폐조에 세운 법으로서 시행할 만한 조건은 설국하여 인출하게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법조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니니 폐조에 비록 시행할 만한 법이 있었더라도 폐조법이라 하여 하면서 쓰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한홍의 일은 이미 그 도로 하여금 상과에 계문하게 하였다. 폐조에서 세운 법조를 인출하는 일은 마련한 대신에게 물으리라 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박용치는 마땅히 추문하여하나 신원할 길이요 끊겼으니 청컨대 추문하지 마소서. 또 전라도 수군 우후 이무는 무가 출신도 아니고 무의 취재도 한 자도 아니오니 청컨대 속히 해직하고 그무로는 무가 및 무의 취재자가 아니면 이 관직에 임용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무의 일은 마땅히 그 회사의 무로서 처리하고 박용치의 일은 과연 아랫 바와 같다면 신문하지 말라 하였다. 무예 취재는 무예청의 취재를 말한다. 무예청은 무예 별감이라고도 하며 훈련도감 군사 중에서 뽑혀 수기하는 무사이다. 취재는 무과의 버금가는 인재 등용 시험이다. 무예 취재는 활쏘기와 병서의 강을 시험하여 뽑는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군기시에서 연말 화산대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있으므로 낭비할 수 없으니 시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종이 아뢰기를 전일에 사직하기를 진정한 일이 있었으나 불륜 비답을 보니 실로 황궁한 마음만 더합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옛날에도 비록 무신으로서 재상이 된 자가 있었으나 신과 같이 부득한 사람은 결코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 아래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기물을 해면하고 물러나서 한가하게 집에 있고자 하니 경영에는 어찌 편하지 않으랴마는 과인의 미흡함을 돕고자 하지 않는가 결코 허락할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김수동을 겸 판이금 부사로 강혼을 겸 지준추 관사로 정붕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희증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4일 무지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덕건대 최한홍의 일을 그도 관찰사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셨으나 관찰사도 참여하여 아는 일인데 그로 하여금 추문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본도의 행대로 하여금 아울러 추문하게 하소서. 또 새로 임명한 의주 목사 김경인은 자격이 적합하지 못하니 속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최한홍의 일은 이미 그 관찰사로 하여금 고개하게 하였으니 고개한 후에 행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는 것이 옳으리라. 김경인은 일찍이 수령이 되어 그 직무를 잘 수행하였고 또 인품 또한 어질다. 이미 부총관에서 전임시킨 것인데 또 목사를 채직한 다음에 끝내버려야 하는가 하여 다시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호 7권 준종 3년 10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무하는 것은 날짐승을 찬신하기 위함이요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함인데 내가 저기한 후로는 한 번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년은 이를 행하고자 하니 먼 지방의 군사는 직용하지 말고 경기 군사로서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최한홍 김경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일전에 아랜 이무의 일은 정사가 이미 지났는데도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새로 지평에 임명된 정붕은 숙질이 있어 두세 번씩 재직하였어도 다 올라가지 못하니 지금
병의 차도가 있음 마땅히 한직에 두어야 할 것이요 일이 많은 곳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해임하소서 하고 이어서 사관원과 더불어 김경의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정붕은 해임하여도 좋으나 이문은 일찍이 우후로 있을 때 인물이 적당하다 하기에 이미 임임하게 하였다. 김경희는 진공신으로서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는데 이미 총관을 해임하고 또 목사도 삼지 못한다며 끝내 버릴 것인가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정광필 정원 박수문이 김경의 일을 가지고 반복하여 논하고 광필이 또 아뢰기를 근래 천변이 있으니 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리의 나장들의 폐단 같은 것은 조정에서 그 주와 상의하에 처치하도록 하면 되겠으나 가까운 고을의 거주민은 건표 어느 가옥이 철거되어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원도의 백성으로 충원하고 3번 나누어 번들게 하니 그 번차의 도수가 잦고 식량을 싸가지고 다니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도망치는 자가 많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원도의 백성으로 충원하지 말고 경중에 새로 배출되는 장정으로 점차 충원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 그늘의 전지를 보건대 귀신 공주의 칭호를 삭제하고 구문경의 초로 칭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문경의 아비 구수영이 이혼하기를 결정한 것은 그 사리를 몰랐던 것이며 국가에서 또한 이혼까지 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정조에서는 부부된 자가 비록 난신 자녀에 들었다 할지라도 차마 이별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련에 와서는 죄인에 들게 되면 곧 이혼시키니 인심의 각박함을 여기서 보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어찌 원한이 없겠습니까? 하고 수문은 아뢰기를 근래 학교의 폐위가 너무 심합니다. 조정조에서는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이 항상 그 정원에 찼었고 윤차 당상이 수시로 제주를 시험하여 그 학과를 권장하는 방도가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조의 여섭 때문에 국학 유생들이 정원에 차지 않고 여항에도 또한 그를 잃는 사람이 없으니 조정조의 옛 제도에 따라 학업을 권장하여 성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정광필에게 전교하기를 경희 경륜에서 천변 혹은 원한이 있어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이니 널리 의논하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이 말한 천변은 결국 구문경의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또한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회개하기를 신이 말씀드린 천변은 신 등이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주지 못한 소치인 듯하여 이를 아랜 것이며 또 신의 뜻으로는 폐주는 비록 종묘사직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여식은 아직 살아있어 부부의 정의는 마땅히 예와 같을 것입니다. 저들이 배필이 되는 것이 국가에 무슨 끓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말만으로는 이들을 다시 합하도록 할 수 없으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부원군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7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앞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7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7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7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대저 부부의 윤리는 매우 중하고 배필의 정의 또한 간절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록 칠거의 법이 있었어도 또한 차마 처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더구나 출가한 딸은 그 친부 쪽의 죄에 연좌되지 않는 뜻이 매우 분명합니다. 다만 구수영이 개청하여 그 아들 구문경이 거처와 이혼하게 한 것은 오로지 폐주가 종묘사직에 득제하였고 그 딸이 일찍이 공주의 칭호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로 하여금 그대로 부부가 되게 하는 것은 마음이 미안함으로 이혼하기를 결단한 것이니 이 또한 별난을 만나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명에서 밝게 살피시어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으니 필부의 원한 또한 마땅히 불쌍히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문경 부부를 다시 결합하도록 명하시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하고 김수동, 박원종, 신준, 김감, 정미수, 노공필, 성희안, 박건, 박한성, 민효증의
의논을 하여 다같이 의계한 임금이 이에 따르고 임사홍의 사위 문성부정 상과 노종도 아울러 다시 결합하도록 하였다. 증조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서지가 아뢰기를 즉위하신 이후로 성덕에 누가 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견성군에게 사사한 것입니다. 다만 흉도들이 걸고 넘어진 것뿐이며 견성군은 실로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어도 비유한다는 지목을 받을까 혐의 적어서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옛날 상이 날마다 순임금 죽기를 일삼았으나 순임금은 그를 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비에 보응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이를 칭송하며 한 문제는 3대 1회 현주 로대 회남 왕을 족나라에 유폐하여 길에서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놀이하기를 한자의 배도 함께 꿰매어 입어야 하고 한 마리의 곡식도 찧어서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인데 형제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다니 하여 천추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저 임금은 하나의 죄 없는 사람을 죽여도 인이 못되거늘 하물며 형제이겠습니까? 그때 견성군의 무죄의 함은 성상께서 환하게 아시면서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신 것을 신등도 알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결정하지 못하신 일을 아래 사람들이 청하였으니 한두 대신의 생각이 벌써 털린 데다가 대가는 조정의 정론을 잡고도 또한 조정에 견제되어 그 뜻에 부회하였으니 그 실수가 더욱 큽니다. 청컨대 그 처자를 후대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후세로 하여금 이 일이 부득이한 데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고 또 김경이 이무의 일을 논하였으며 헌납 2번도 또한 김경의 일을 아뢰었다. 영사 박은종이 아뢰기를 견성군의 일을 계달한 것은 매우 온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만약 국가와 인심이 이미 안정되었었다면 먼 지방에 안치한들 무엇이 해로웠겠습니까? 이관은 사림에서 추앙을 받는 자로서 추대한다는 명목을 내건 것을 견성군은 사실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흉역의 무리들이 다시 빙자의 명목을 내걸기 때문에 별난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견성군의 화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장의 모든 일을 이미 후하게 하였으니 이제 더욱 언전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성의 일은 내가 차마 결단치 못하였는데 조정에서 다같이 청하기 때문에 그 대의에 따라 결단하였다 하였다. 원종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대의에 따라 부득이조차 할 때에 아래에 있는 자로서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세가 절박하고 인심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원종이 또 아뢰기를 의주 목사의 임무는 방어가 긴급한 것이 아니요 중국 사람과 왕래하는 사신 접대와 변방 백성들의 무휴리 중한 일인데 신은 무신들 중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비록 김경희를 해임시킨다 하더라도 마땅히 문신으로서 재상의 물망이 중한 일을 골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의주의 임무가 이와 같이 중하니 경희를 해임시키는 것이 가하리라 하였다. 원종이 아뢰기를 신이 중국의 연대와 방어 등의 일을 보건대 지극히 중밀합니다. 변방의 장조는 비록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죽었다는 통보가 도착한 후에 갔는데 근간 회령 삭주 부사는 모두 친병으로 진을 버리고 상경하니 변장이 된 자로서 이같이 하면 불가한 일입니다. 중조의 신하는 본토에서 8,000여리를 떠나 출사하는 자도 있었으나 근친이나 성묘하는 법이 없는데 근래 우리나라 조가는 근친이나 성묘로서 사직서를 올려 말미를 받는 일이 빈번하니 관의 일이 어찌 폐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중국의 법과 같이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또한 금지하여 빈번하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이 보건대 중국의 조가는 예궐하거나 관부에 들어도 모두 사가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기 때문에 각사의 폐단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관가에서 준비하도록 날로 조잔하여 가므로 예전에 실로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국속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형세이니 널리 의논하여 중국의 예의에 따라 모두 사비로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각사에서 공비한 유래가 이미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그 폐단을 또한 구제해야 되는 것이니 널리 의논하라 하였다. 지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질정관의 파견이 비록 오래되었으나 아무 하는 일이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질정관을 폐지하고 중국에 주청하여 자제를 보내어 입학시키되 연수한 문관을 골라 2, 3년 머물면서 문사들과 상종하게 하면 그 배운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며 한어와 이문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원종은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자문과 전말을 보내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여깁니다. 신이 가지고 있던 진헌말을 회동간에 두었더니 10여일이나 먹이지 아니하여 죽은 것이 많았으되 이를 묻는 자가 없었고 또 수의 대소를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모색을 자문해서 빙고할 리도 만무하며 비록 빙고한다 하더라도 길에 써주고 다른 말로 대체하였다고 대답한다면 반드시 신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보건대 북경으로 가는 통사의 복물은 다만 한 바리뿐인데 그 무역한 단전은 100여 필에 이르고 다른 물건도 이와 대등하니 이는 반드시 은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중하기 때문에 숨겨서 가지고 감으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비록 적발코자 해도 그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차마 적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죄인은 사형을 감하여 전가 사변에 처하게 하면 혹 적발될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견성군의 죽음은 실로 아무런 까닭이 없다. 만약 위에서 그 도리를 일런다면 비록 견성군이 없더라도 어찌 견성군 같은 이가 없겠는가 하며 추대될 물망이 없었음에랴. 서재의 말이 당연하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아침 경연에서 좌우가 말한 것을 써서 아뢰도록 하라. 대신들에게 의논하리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신상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장군을 홍문관 교리로 김안로를 부교리로 홍언표를 부수찬으로 임명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8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8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안팽수가 아뢰기를 이 성원의 이런 본부 및 의금부에서 모두 감수, 자도, 유율로 조율하였는데 상의 하교는 여인장으로 논하신 이는 크게 불가한 일입니다. 그가 범한 죄는 형언할 수 없는데 다만 여인장으로 논정하신다면 뒤의 일을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동지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인정으로 나인에게 준 것이 비록 적실하다 할지라도 줄 때 어찌 관물이라고 하였겠습니까? 반드시 자기 사물이라고 하였을 터이니 이는 사사에 쓴 것입니다. 성중조에서 널조각과 기름대를 사사의 거첩에게 준 것도 장안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 죄가 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운을 추문하여 만약 실정을 추구한다면 그 작물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노관을 하지 아니하면 선왕의 법이 때문에 무너지고 장후의 풍습 또한 제거하지 못할 듯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장후의 죄는 과연 중한 것이다. 이 성원의 범행은 비록 많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정한 것은 다만 면포 50필 뿐이다. 대신에게 수의하였더니 역시 애매하다 하므로 여인장으로 논한 것이다 하였다. 행수가 아뢰기를 의주 목사는 이미 가선으로 충차하게 하셨는데 만약 전조가 통정으로 임망하고 가선에 승급시킨다면 관작이 이 때문에 물러내질 것입니다 하고 영사 성의하는 아뢰기를 의주 목사는 가선으로 임명하고 통정을 아울러서 임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일 유계종의 일을 신도 또한 참여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양계는 방의 일이 기묘할 뿐 아니라 국경 백성의 무마도 또한 중요한 일이므로 마땅히 어지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임시키기를 청한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박영무는 늙은 어미가 있고 신윤무는 북도 병사를 해임한 지 오래지 아니하며 김석철, 심순경은 다소 학문이 있어 쓸만한 사람입니다. 최한홍은 젊어서부터 청렴하여 물리가 평안 평사에 합당하다 하였으나 이 또한 간원의 탐핵을 받았습니다. 대개 문무 겸비한 사람은 많지 아니하고 이장군 같은 사람은 출장 입상의 재질이나 다만 그 직급이 아직 낮습니다. 국가에서 그 직급에 따라 임용하고 갑자기 등용하지 못하는 것이오나 이와 같은 사람 마땅히 발탁하여 등용해야 합니다. 비록 절도사에는 갑자기 등용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오진의 부사에 시용하여 후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또한 스스로 면역할 줄을 알 것이며 국가에서 서북에 일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장차 장수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여인장은 관원이 자기 감독하에 있는 관물을 사람에게 증여한 죄를 말한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9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 성원의 일은 여인장으로 논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청컨대 대신들의 의논을 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공은 의심스러우면 중상을 주고 죄는 의심스러우면 경벌에 처한다 하였으니 의심스러운 것은 경벌에 따라야 하거늘 하며 성원의 일이랴. 대신의 의논은 지금은 이미 저물었으니 명일에 보이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9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량 서지가 아뢰기를 이 승훈의 일을 대신에 여인장으로 논하였으나 신의 생각에 그렇지 아니합니다. 승훈은 관중의 면포 120필을 당참 예물로 상환한다고 빙자하여 싣고 왔으나 당상관에는 본래 당참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그가 스스로 사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하고 정은 박수문은 아뢰기를 이 승문의 일을 비록 수의하였다 하나 대신도 그 수말을 모른다 하였으니 이는 대신도 또한 알지 못하고 의논한 것입니다. 폐조에서 성과 대를 쌓고 궁시를 짓고 못을 파는 등 토목의 역사를 번거롭게 일으켜서 장오의 풍조가 더욱 치열해졌던 것은 상께서도 친히 보신 바이온데 이와 같이 이미 적발된 것을 그대로 버리신다면 사람을 장차 징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학교가 퇴폐된 일을 전일에 이미 아뢰었습니다만 폐조에 있어서는 하선비들이 모두 화를 입었기 때문에 부용이 자제를 가르칠 때 학문을 힘쓰지 말도록 경계하고 혼이 나는 집에서도 또한 선비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 국학이 모두 비었습니다. 대조 인자는 오늘 배양하여 명일에 쓸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고려에 따라 혹 윤차 당상을 파견하기도 하고 혹은 월강을 시키기도 하고 혹은 불시에 정시를 시행하여 유학을 존중하시는 뜻을 보이실 것이며 전하께서 학문을 하심에 있어서도 또 마땅히 일신하셔야 합니다. 성종께서 자주 대신을 대하심에 대신들이 아뢰기를 전하의 안색에 스쳐가오니 청컨대 야대를 정지하소서 하였습니다. 성종께서 학문에 부지런하신 사실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검토관 권복이 아뢰기를 수문이 아랜 바 흥학에 관한 일은 지당한 말입니다. 경련에 부지런히 납치는 것은 성학을 더욱 정진하는 기회이며 그 몸을 닫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었으나 고금칠한의 자치와 조종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를 심상하게 보시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였다. 검토관 김정은 아뢰기를 임금의 학문은 만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학문을 좋아하시면 성덕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지금 비록 경련에 납신다 하여도 다만 구두를 위한 뿐이요 수기치인의 방법과 성리, 연원의 학문은 전혀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출치의 근원이 임금의 한마음에 있는 것이니 전하께서 철견히 동념하시어 성악에 힘써 정진하십시오. 또 오랫동안 야대와 윤대를 폐지하여 하정을 상달할 수 없으며 또 독서당은 중국 사신의 행차로 인하여 임시 정지시킨 것이온데 지금 다시 개설하지 않고 있으니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임사홍은 나라를 망친 소인이므로 공명정대하게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괴하게 여겨오나 다만 그 자손들을 금고시키지 아니한 것은 너무나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장리의 자손들도 금고에 처하는 것인데 사홍의 죄는 극에 달하였으니 비록 그 자손 100대를 금고한다 하여도 가합니다 하였다. 당참 예물은 수령이 새로 나가거나 또는 다른 고우를 정건하는 경우에 늘 사물을 맡아보는 이 병조의 서리들에게 지급하는 선물, 당참채, 당참전, 당참이라고 한다. 월강은 예조에서 매월 성균관 유생의 강서를 고사하여 그 점수를 매기는 일이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구문경 부부를 다시 합하도록 명한다. 그 가사를 반정 때 모두 관에 몰수하였으니 지금 빈집을 사급해야 마땅하다. 만약 빈집이 없으면 그 값을 계산하여 면포를 주라 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사가독수를 중국 사신의 행차로 인하여 임시 정지하였던 것인데 지금은 그 사신이 이미 돌아갔는데도 해당 관세에서 복구하기를 청하지 아니하니 불러서 그 사유를 물어 추구하라. 또 흥학의 방법이 있어 지난번에 강관 절목에 상세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도 없고 이미 다른 미비점도 없다. 그러나 퇴폐되어 있다는 뜻을 정언이 말하는 이는 반드시 봉행하는 자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조 성균관 사학의 관원을 아울러 추구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경연에서 강론하는 지도에 관한 말을 내마땅히 유념하겠으니 대신들도 또한 명심하라. 그리고 흥학에 관한 절목을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7년 10월 10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경연의 강론을 마친 뒤에 무릇 좌우에서 아래는 바 시행할 만한 일은 승지가 조목을 열가에 아래 연구한 정식으로 하되 만약 예사의 것이라면 아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일곱 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내가 저기하고부터 국고가 부족할까 염려하여 친족에게 돈독하게 하는 뜻을 미처 행하지 못하였다. 제군과 부마에게 쌀콩 각 15석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남편이 죽었으면 그 처에게 그 처가 죽었으면 그 남편에게 지급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여덟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제차 이승원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아홉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의 장계에 광양현감 한우씨는 정사를 광포하게 하여 목민관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파직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열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춘축 광망편에 이르러 시간간 최숙생이 아뢰기를 이는 어두운 임금의 일이지만 비록 현명한 임금이라 하여도 또한 그러합니다. 한 무제는 급암의 충직함을 알면서도 이를 임용하지 못하였고 당 태종은 우문 사급의 간사함을 알면서도 이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대저 임금은 사심이 없어 일요일과 같이 밝은 연후라야 현우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진 자는 뜻을 거스르게 되므로 물러나기가 쉽고 어지지 못한 자는 뜻의 순종함으로 나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를 유념하소서 하였다. 강을 마치고 장령 김철문이 이승훈의 일을 논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주언을 가지고 모든 대신과 의논하리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1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밤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변장이 어버이의 병으로 인하여 올리는 정사를 일절허가하지 아니한다면 정리가 절박한 일이기는 하나 진을 버리고 왕래하는 것도 또한 방어를 수월하게 할 폐단이 있으니 정과 법을 참작하여 적절하게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박근희 아뢰기를 춘추 12공 242년 동안에 본받을 만한 것은 적고 경계하여야 할 것은 많은데 그 선을 포창하고 그 악을 징계함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제왕이 마음을 두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상서만한 것이 없으니 참건대 춘추의 강을 마친 후에 거듭 열람하소서 하고 지사 신용기는 아뢰기를 춘추는 근본을 바르게 하는 글입니다. 그 본원이 맑아진 뒤에라야 만화가 새로워지는 것이니 임금은 그 이 글에 유념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집이 안팽수가 아뢰기를
박근혜 아래는 상세에 유념해야 한다는 말은 옳으나 춘추의 취지를 말한 것은 불가합니다. 춘추의 선을 포상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은 한 글자 사이에도 수개가 엄중한 것입니다. 춘추시대는 천자도 실도하고 제후도 방자하였기 때문에 공자가 산정하여 왕법을 드러내고 상벌을 분명히 한 것이니 이는 인군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 패조에서는 모든 질서가 혼란하고 시비가 전도되며 상벌이 참람하였습니다. 그때의 탐관 오리들을 일일이 취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적발된 자는 엄중히 처벌한 뒤라야 제왕의 상벌의 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승훈을 만약 노관하지 아니하면 진주 백성들도 개하지 못할 것이며 법도 따라서 실추될 것입니다. 겸춘추는 반드시 과실이 없는 일을 기다려 제수하여야 합니다. 강원의 과실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그대로 임명하시니 인심이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또한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김수동은 일찍이 정성을 지냈으며 의견부를 겸임하였으므로 만약 본부에 앉게 되면 반드시 다른 판사와 같은 벽에 같이 앉게 될 터이니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내수사에서 장리를 얻는다는 것은 비록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위차가 내려갈 때를 당하여서는 침독이 너무나 심합니다.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전지를 팔고 우마를 팔아 상환하게 되므로 시렵하는 자가 많은데 하물며 장리라는 것이 재산을 불리자는 일일까? 비록 시골 사람이라 해도 약간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거늘 하물며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름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왕자는 그 부를 민간에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장리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귀신에 행제하는 일은 지극히 설만합니다. 위판을 받들고 부처에게 절하는 형상을 하며 중들을 먹인 뒤에 비로소 제사를 행한 이는 선왕 선우를 매우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혁파해야 합니다. 하고 사간 이 희명이 아뢰기를 신의 일찍이 상고하건대 기신제, 축수제와 산천의 복을 비는 것은 모두 전조 말기에 신돈이 한 짓입니다. 세종과 성종은 모두 동방의 성주이십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기신, 축수, 복은 모두 무리한 것이라 하여 혁파하고자 하시자 그때 대신들이 말하기를 상을 위한 일이므로 갑자기 혁파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세종께서 이러시기를 기신전은 선왕 손으로에 관계되는 일이니 혁파할 수 없어도 수륙의 복을 빈다는 것은 모두 내 몸을 위한 일이다 하시고 즉시 혁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축수제는 성종조의 주 계정 시몬이 상소하여 무익한 것이라 하였는데 성종께서 이를 아름답게 여기시어 즉시 혁파하도록 명령하셨으나 오직 이 일만은 인순하여 혁파하지 못한 것이니 이 또한 마땅히 혁파하여야 합니다. 옛날에 이르기를 신은 예가 아닌 것은 험양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선왕의 영이 그 어찌 예 아닌 것을 험양하시겠습니까? 내수사의 장리는 위차와 전수, 노자가 없는 것도 있다고 하며 혹은 그 백성의 부조가 받은 것이라고 칭하여 그 자손에게 책납을 하니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마수와 전택을 모두 팔아서 상환합니다. 옛날 맹자가 양해왕에 대하여 말하기를 왕이 어찌 반드시 이를 말하는가 하였으니 그렇다면 임금이 어찌 장리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신제는 조종을 위하여 베푼 것이고 내수사의 장리는 그 유래 또한 오래되어 워낙 갑자기 혁파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원의 실수는 패조 때의 일이며 또 이 때문에 일찍이 대제학을 해임하였는데 지금 다시 겸 춘추를 해임할 수는 없다. 의금부는 중요한 자리나 수동은 중신임으로 임명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용계가 아뢰기를 기신제는 비록 조상을 위한다 할지라도 실은 부처를 위하는 것이므로 무익할 뿐만 아니라 설만이 막심하니 정파하는 이만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종조에서 혁파해야 할 줄 알면서도 혁파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오늘의 가벼이 혁파하겠는가? 또 승원의 입기에 관한 일은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노관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희명이 아뢰기를 승훈의 입기에 관한 일이 주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처벌하기 진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추문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팽수는 아뢰기를 비록 다시 추문하올지라도 이미 나타난 일만을 가지고서 녹안하여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윤조실로 7권 중종 3년 10월 1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어사를 팔도에 분견하여 불법을 삭발하여 교찰하게 하고 이어 정교하기를. 감사와 병사는 재상으로서 사명을 받들었으니 어찌 불법한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들은 바가 있으면 와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윤조실로 7권 중종 3년 10월 1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를 내리기를 대개되건대 하늘은 인군에게 제1을 먼저 보인다 하니 내가 이에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고 자신의 허물을 두려워하여 비록 살으름을 밟듯이 염려하고 있기는 하나 허물이 더욱 드러나서 바야흐로 측수하게 여념이 없는데 또 구증이 거듭 이르러 금월 11일 밤에는 큰 벼와 내전이 있었다. 바야흐로 스님이 용사하여 우레가 불시에 일어나니 이는 상제의 인야는 생각이 이미 끊어지고 방가를 상패시킬 화가 장차 이르게 된 것이다. 돌아보건대 나의 불곡으로 이 비상한 변을 당하여 이미 이를 소치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제1을 구제할 방도에도 어두우며 비전 감선이라는 것은 한갓 문구로만 숭상될 뿐이다. 몸을 신측하고 정성껏 가다듬은 모든 것을 실제로 응하리라. 임금의 마음은 만사의 강령인데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인가? 조정은 온 나라의 기강인데 정사를 잘 닦지 못해서인가? 백성들은 나이 적자인데 무율하는 방도를 다하지 못해서인가? 변지는 국가의 울타리인데 방비책이 완전하지 못해서인가? 자기는 세상을 격려하는 양구인데 그 적격이 아닌 사람에게 제수해서인가? 법은 조정의 유전인데 쓰기를 적중하게 하지 못해서인가? 억울한 사정이 펴지지 못하는데 관에서 잘 처리하지 못해서인가? 유망들이 아직 모이지 못하였는데 관리가 이들을 돌려보내어 정착시키지 못해서인가? 하늘이 위에서 노하인데 내 깨닫지 못하고 백성이 아래에서 원망하는데 내가 듣지 못해서인가? 내가 진실로 감회하니 어찌 불의 화와 장차 다가올 재앙이 조숙에 박두하였음을 알겠는가. 지난번에 교지를 내려 바른 말을 듣기를 바랬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봉사를 올린 자가 없으니 더욱 진념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공경대부 이하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실패를 진달하여 숨기는 바가 없으면 거의 서로 닦아서 천견에 보답할 수 있으리라 하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주강에 나아가다 춘추를 강하다가 대무 맥화의 대목에 이르러 정은 박수문이 아뢰기를 경서의 대무 맥화는 그 임금을 책하는 것이요 그 밑에 선 장손 진고적은 그 대신을 책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창고가 모두 비었으므로 분별 없이 남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작일에 전교하시기를 창념과 부고가 있어도 스스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임금은 다만 옷섭을 염이고 팔짱만 끼고 있어야 할 뿐이다 하시니 아랫사람으로서 이 명령을 듣고 놀라며 황송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수환의 재해와 변경의 일어남이 어찌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낭비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장령 서진은 아뢰기를 그늘 천변으로 인하여 명령을 내려 구원을 하시니 이는 재변을 구제할 방법을 듣고자 함이온데 옛말에 이르기를 천명을 순응함에 있어서는 실지로 해야 하고 거칠애로 해서는 안 된다 하였고 지금 전지에 이르시기를 작상과 형별이 실중하여 그러함인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원이 탐의 죄를 범하였는데 그대로 석방하시니 이 오직 형벌의 실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신의 은원을 보건대 하나는 상지에 아부하에 따른 것이고 하나는 승원에게 아첨한 것입니다. 용법이 이와 같으니 나라에 기강이 없음을 알만합니다. 강원의 겸 춘추는 해마하지 않을 수 없고 김수동의 판의금 부사도 사체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수문이 아뢰기를 신이 젊었을 때 절에 가서 글을 읽다가 소위 기신제라는 것을 보았는데 반드시 거린들에게 다 먹인 뒤에 선왕 선우의 영가를 불러 하단에서 제사하니 이를 허명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종께서는 제위하신 기간이 길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처 혁파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승도들의 자생의 슬책이요 선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리의 일은 비록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하여도 그
그 폐단을 구제하는 것도 또한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일 제군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고 이러시기를 친족을 친히하는 도리이다 하셨으니 이는 실로 아름다운 뜻이나 다만 생각한데 창고가 고갈되어 구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아는 것입니다. 해명은 지금 동대문 밖에 있으니 반드시 요을이 될 것이므로 멀리 귀양 보내만 못합니다. 양종과 원각사의 승도들이 지금 경산에서 장인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혁파하여 그 근본을 끊어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대간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고 중외에 구원을 하시는 일은 또한 말절입니다. 하였다. 동지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장리는 몰이하는 군원이요 기신자는 부처를 승상하는 일인데 정도를 행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좌도를 제거해야 합니다. 해명은 본래 요을이라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멀리해야 합니다. 미두의 4급은 과연 권속을 친하게 하는 도리이지만 지금 부고의 저장이 비었으니 남용해서 안 될 것입니다. 강호는 패조에서 실신한 사람이니 해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 승원의 일을 여인장으로 논의하는 것은 회개하다 하겠습니다. 하고 영사 성희안, 특징관 장순손, 참청관 이세인, 설경, 성세창도 또한 기신대, 장리, 사미 및 해명 등에 관한 일을 논한 임금이 이르기를 건자에 오래도록 친족을 돈목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두를 사급하였을 때 그 허가를 계산하여 조금씩 주었던 것이며 해명은 이미 성 밖으로 축출하였으므로 멀리 기양 보내지 않았다 하였다. 광필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전의 상교에 패비의 일이 마음에 미안하다 하셨다 하오나 비록 모으라 할지라도 만약 이미 내쳤으면 조종의 의가 끊어진 것인데 하물며 패비는 전하께서 처음 저기하시어 물리친 것이 아닙니까? 임금이 저궁을 세우거나 입후하는 데 조금이라도 사념이 있으면 아래 사람이 백단으로 엿보아 은상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교를 아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비록 홀로 있을 때라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생각이 움트게 되면 옳지 못합니다. 또 이제 천변을 만났으니 마땅히 정도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7권 중종 3년 10월 14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정원 박수문을 상참에는 이미 입참하도록 명령하였지만 경연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간밤에 내시와 사관을 보내어 가능과 호조를 살피게 하였는데 수문이 골직하였으므로 추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참에 들지 못하였다. 이에 승정원이 아뢰기를 어저께 수문이 대궐에 나아가서 골문에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나가 묵고 아직 그 관사에 이르지 않았으며 오늘의 상참에 간원이 없으니 수문으로 하여금 입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승정원이 또 수문으로 하여금 경연에 입시하도록 하여 수문이 입참하여 이를 말하니 임금이 이를 거르게 여겼으므로 이러한 분부가 있었다. 중종실로 7권 중종 3년 10월 14일은 무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앞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또 제군에게 부당하게 하산 미두의 일과 해명을 멀리 귀양 보내는 일, 창계, 용문, 신력 등 절의 중들이 장인하는 것을 혁파할 것을 청하는 일 등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7권 중종 3년 10월 1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7권 중종 3년 10월 14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우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처음 저기하실 때는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특명으로 신에게 병조 판서를 겸임케 하신 것은 병권을 분산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인심이 안정되었으므로 사면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7권 중종 3년 10월 1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첨지 중추부사 한형윤을 보내 영경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다. 중종실로 7권 중종 3년 10월 15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7권 중종 3년 10월 15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앞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구문경의 처의 집은 국가에서 이미 몰수하였으니 지금 그 집의 있고 없음을 집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다음과 같이 정교하였다. 구문경의 처가 집을 빼앗겨 살만한 곳이 없으므로 주도록 명한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5일 기묘 네 번째 기사. 밤 일경에 버드나무로 임시로 표신을 만들어 자호를 주서하여 선장관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위장 박이온과 유 계장을 불러 통솔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경회문 밖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 온등이 표신을 살펴보지 않고 명령을 듣자 바로 오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어떤 모양의 표신을 보고 왔느냐 하고 이날 그 표신을 보인 이 온등이 아뢰기를 경건하고 황망한 마음이 지극하여 미처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무릇 표신에는 어압과 선전 자호를 새기고 또 신자를 낙인하였는데 너희들이 살펴보지 않은 것은 그 실수가 크다. 오늘은 그만 불문에 붙이거니와 앞으로는 이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5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사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났다. 오지는 남방을 말한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한 정광필 대사관 이자견이 앞의 일을 가지고 반복 농기하고 지사 김은기도 논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수동은 해임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박이온과 유계장을 의금부에 내려보내도록 명하였다. 정원이 표신을 살피지 않은 이로 처벌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은 것이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유순정이 겸 병조 판사를 사임하기 위해 3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6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6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앞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이희맹 장령 서지가 전사를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들은 중국에서 파사부를 설치한다고 하고자 한다 하는데 파사부는 의주 금동도와 가깝고 토지가 비옥함으로 전일에 주민들이 경작을 하였으나 그 후 야인에게 약탈을 당하게 되므로 드디어 경작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동팔참을 설치하여 도적들의 길이 막혔으니 주민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주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왕래하면서 도적을 방비하도록 하소서. 만약 중국에서 다시 불을 설치하여 먼저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에서 감히 다툴 수 없으므로 신이 매이양 깨달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널리 수위하여 처리하소서. 또 듣건대 양계에서 비축이 허무하여 장사들의 식량이 떨어졌으므로 다른 곳에 곡식을 옮겨다가 군사들은 먹여야 하는데 전수하기도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둔전이라는 것은 군량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옛 사람들도 중하게 여긴 것인데 지금 인산진을 방하는 일도 그만두었는데도 둔전이 황폐하고 군량이 부족하오니 청컨대 본진의 첨사를 골라 자임하거나 혹은 한관을 특별히 보내어 수조를 동독하고 둔전을 다스리게 하되 그 것만을 보아 상벌을 행하소서. 그러면 초년에 먹을 것은 비록 군자감에 의지해야 하겠지만 한번 경작한 뒤로는 마땅히 그 소추로서 먹을 수 있을 터이니 여기에서 시험을 하여 만약 편의하게 된다면 관계 등처에도 아울러 이 예에 의하여 각각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 생각으로는 편리할 듯합니다 하였다. 지사 홍경주가 아뢰기를 순정의 말은 패단을 구제하는 중대한 방법입니다. 신은 본래 양계의 사정을 알지 못하나 군량의 식량은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 동팔참은 우리 국경과 서로 바라보이는 곳이므로 의주 사람들이 혹 요동에서 기습을 하면서 왕래하는 자가 있다 합니다. 신은 그들이 삼국과 결탁하여 화를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중국은 신역이 경하여 10인이 동거하여도 한 사람만 여기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면역하게 되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투석하기를 즐기니 뒷날의 말썽이 더욱 염려되는 바입니다 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우의정이 경연에서 아랫말은 후일 모든 재상이 예고를 할 때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실호 7권 중종 3년 10월 1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이 극배는 정성으로 겸 병조판서가 되어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오니 신의 겸 판서도 해임할 수 없다면 참정하지 말도록 하여 주십시오.
군무 및 변사 같은 것이야 신이 어찌 감히 참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군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정권을 맡는다는 것은 미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겸임시킨 뜻이 어찌 참정시키지 않으려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경이 굳이 사양하니 참정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7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설을 아뢰고 또 사헌부가 아뢰기를 평안도 절도사 유경은 작물의 범행이 많고 또 그 일에 관련된 자들도 거의 귀일되었으니 청가대 날해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체임되었으니 올라온 뒤에도 주문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여 재차 아뢰었으나 또한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계를 들었다. 우부성직 권홍이 온성에 들어가서 살도록 한 이정이 도망한 죄를 대시참에 처하도록 한 초복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공사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자 홍이 아뢰기를 이정의 나이는 63세이고 그 어미는 충청 동주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83세입니다. 정이 처음에는 그 어미를 보고자 하여 도망하여 왔으나 그 어미가 이미 죽었으므로 장차 분묘의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기로 한 것인데 겨우 2일을 머물다가 잡힌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어미를 보고 뱃소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그 처자를 대동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법으로서는 죽여야 마땅하지만 정으로선 가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처자를 거느리고 도망한 것인지 여부는 온성에 통첩하여 묻지 않았으나 만약 그 처자가 아직 온성에 있다면 그 어미를 보기 위하여 온 것이 명백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잘 상과에 처리하라 하였다. 대시참은 사형의 교형과 자명이 있고 또 그 죄질에 따라 때를 기다려 참하는 대시참과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판결을 확정 후에 곧 집행하는 부대시참이 있다. 대시는 추분 후 춘분 전에 한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안팽수가 아뢰기를 이정의 처자가 만약 원성에 있다면 참으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60이 넘었고 또 신력이 없으므로 진성을 받아 건친하고자 한 것이나 관에서 허락하지 않아 도망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형제에서는 이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또한 상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개복하도록 하였으니 그 실수가 큽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죄는 중대한 일인데 형제와 검상이 모두 상세히 살피지 않았으니 마땅히 추구하여야겠다 하였다. 팽수가 또 아뢰기를 이 승훈의 죄는 마땅히 법사에 의하여 유례에 비추어 처벌되어야 하고 유경의 범한 바도 모두컨대 새 절도사 이 윤검이 이미 부임하였으니 잡아오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승훈의 여인장에 관한 사실이 명백하니 지금 다시 주문할 것은 없다. 유경에 관한 일은 관련자들이 이미 승복하였으니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팽수가 또한 강혼행 등의 일을 논하고 헌납 2번도 아뢰었으나 동지사 신용대 특정관 안윤손 영사 유순도 기신제 양종 장인 등에 관한 일을 논하였으나 비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설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8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8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이희명과 지평 신상이 아브이를 농계하였다. 신상이 또 아뢰기를 근래의 묵은 폐단을 이미 다 혁파하여 제거하였으나 군사와 식량은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국가의 군액이 감모되어 조례, 나장도 또한 그 수를 충당하지 못하는데 재상들이 그 정수 이외의 반인을 남점하는 폐단이 이미 오래되었으며 당 하관도 세력이 있는 자는 또한 남점이 많고 수령들은 그 이웃 수령으로 더불어 서로 교환하여 차지하고 있으니 지금 만약 이들을 찾아낸다면 군액이 1만 여호나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상과 수령이 서로 부동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이미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찾아내도록 하였으되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적발한 자가 없으니 마땅히 대신에게 수위하여 따로 규정을 세워 찾도록 해야 합니다. 혹은 봉족이 없는 군사로 하여금 스스로 추천하게 하면 군액이 반드시 증가될 것입니다. 지금 공신의 적장자들은 비록 강보에 있다 해도
또한 모두 국록을 받고 있으니 이것도 너무나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왕자군의 친하고 귀함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없거늘 하물며 공신의 아들이겠습니까? 공신의 적정자로서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자만 녹을 받도록 하여 또한 공신을 박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에서 군직을 설치한 것은 재상으로서 소속된 곳이 없는 이와 조관으로서 기속이 없는 이를 녹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사, 별시와 같은 아직이라도 그 취재한 자가 부족하면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제수하고 가령 실관이 조금 사고가 있으면 즉시 가관을 내어 군직에 붙이는데 비록 실관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세력에 있는 자는 마침내 해임하지 않습니다. 대저 녹이라는 것은 국가의 일을 맡긴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니 이제 하는 일 없이 앉아서 먹기만 하는 자를 모두 해면시켜버린다면 국가에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희명은 아뢰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지금 나라의 근본이 초췌하고 군액이 감소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전자의 조례와 나장은 다만 경기 사람으로 충정하고도 남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충청도 사람까지 대립을 시키고 있으니 이는 모두 무례한 무리들이 백단으로 침악하므로 백성들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종조에는 대립한 자는 사변에 처하였으니 지금도 또한 은금하여 조례를 소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지금 군액이 비록 많다고는 하나 실속이 없고 끊어진 호수가 많으며 일호가 도망하여 흩어지면 그 일족과 전린에게 추징을 하니 이 때문에 그 일족과 전린도 서로 이어 유리하다가 호부한 집에 투속하여 노예가 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군대와 식량은 같은 것이니 군액을 펴고 저축을 넓히는 등의 일을 전하께서는 마땅히 진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반인에 관한 일은 나의 또한 일찍이 이러한 폐단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다만 지금의 재상으로서 어찌 이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또 어찌 그 말한 바와 같은 자가 있는지를 알겠는가? 법사는 마땅히 규찰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봉족은 보조자의 뜻이다. 정정 실지 복무하는 1인에 대하여 여정 실제로 복역하지 않은 1인 또는 2인을 두어 이를 보족했는데 뒤에는 노역 대신 미포를 내어 복족해 했다. 군직은 5위의 상호군 이하의 관직을 통칭하는 이런 말이다. 근데 현직을 떠나 무무관에게 계속하여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서 만든 벼슬자리를 채아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정적 뒷받침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5위의 병제를 폐지하고 각급 군직에 채정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하여 그 일부는 실무없는 묵무관을 각급 군직에 붙여 당해 녹봉을 받게 했는데 이를 원록채아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일부는 각 관청의 정원은 적고 사무는 복잡한 경우 이를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정원하는 사람을 각급 군직에 붙여 당의 군직의 녹봉을 받으면서 소속 관청의 사무를 정리하게 하였는데 이를 구남채아, 잡직채아라고 하였다. 이 채아직으로 규정된 직종은 5위, 상호군, 대호군, 호군, 부호군, 사직, 사과, 사정, 사맹, 사용 등이 있다.